안녕하세요. 오늘의 천자문 사자는 138화 제약부경입니다. 건널제, 약할약, 도울부, 기울경입니다. 이 사자를 번역하면은 약한 나라는 구제하고 기울어진 주왕씨를 도와주었다가 되겠습니다. 제나라 황공이 관중을 등용하고 경제 활성화를 통해 부와 군사력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제후들을 규합하여 질서를 어지럽히는 나라는 힘으로 눌렀으며 위기에 빠진 주왕씨를 도와주기도 하였습니다. 춘추 시대에 주나라 천자는 실권이 없는 명목상의 우두머리였습니다. 따라서 가장 강력했던 제후국인 제나라 황공이 천하를 이끄는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북쪽 오랑캐 산융의 남하로 위태로워진 영국을 구원하였으며 망해가는 형국과 위국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었으며 대가 끊긴 노나라에 노희공을 세워 대를 잇게 하는 등 약소국을 여러 차례 도와주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남쪽의 초나라가 북으로 세력을 확장하지 못하도록 8개 연합군을 결성하여 초나라를 정벌하고 주 왕실에 대한 공납을 약속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울어져 가던 주왕실에서 일어난 왕권 다툼의 난을 평정하여 양왕의 지위를 공고히 해 주었습니다. 제황공은 제후들과 함께하여 천하를 안정시키고자 9차례 제후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제후총회에서는 약소국을 구제하고 무너진 주왕실을 바로 세우는 이른바 제약부경을 논하였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사실 이 관중의 책략이었습니다. 제황공은 제나라가 강력해지자 제후국을 무력으로 복종시키고 천자처럼 위세를 떨치고 싶어 했지만 관중이 이를 막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제나라가 각각의 제국과의 경쟁에서는 앞서 있었지만은 모든 제후국을 혼자서 감당할 국력은 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관중은 무력으로 제후국들을 제압하기보다는 명분을 내세워 제후국 스스로가 제나라에 믿음을 갖도록 정책을 펼쳤습니다. 관중의 책략에 따라 제황공은 빼앗은 땅은 원래 제후국에게 돌려주고 후한 예물을 보냄으로써 자신의 명성을 높이고 제나라에 대한 신뢰를 심어주었습니다. 또한 존왕양이 즉 주왕실을 높이고 오랑캐를 배척한다는 기치를 실천함으로써 주 왕조에 대한 예를 명분삼아 제나라가 천하의 질서를 주도하고 제후국들이 협조할 수밖에 없는 구도를 만들었습니다. 제황공은 관중의 책략으로 이렇게 약 43년간 제의하며 천하를 호령하였습니다. 이 초상화가 관중입니다. 성은 관, 이름은 이오, 자는 중이라 보통 관중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춘추시대 초기 제나라 정치가로 제황공을 춘추 5표의 첫 번째 패자로 만든 걸출한 인물이 되겠습니다. 이 그림은 관중이 소백의 형 규를 왕으로 모시고자 이 소백을 활로 쏘는 모습입니다. 소백은 천으로 살아났으며 제황공이 되었으며 그는 포수가의 청을 받아들여 그를 죽이려 했던 이 관중을 재상으로 기용함으로써 천하를 얻게 됩니다. 그럼 글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널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자는 삼수변에 가지런할 제가 있는 형태입니다. 삼수변은 물숫자로 물이 흘러가는 모습을 그린 상형문자에서 나왔습니다. 가지런할 제는 이 보리삭이 이렇게 가지런히 맺힌 모습을 딴 상형문자입니다. 각 글자를 보면은 보리삭이 3개 나란히 그려져 있습니다. 건문에서는 이 중앙의 삭을 높게 그리고 있고 이 아래 두이자가 가끔 들어가기도 합니다. 이 두이자는 나란하다는 의미입니다.
소전에서는 이 두자가 발달하여 이 세 개의 이삭이 마치 제단 위에 나란히 얹혀진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자의 처음 의미는 가지런하다, 질서정연하다, 단정하다 였습니다. 그리고 점차 다양한 의미로까지 발전이 됩니다. 질서정연하다는 일사불란하다, 재빠르다, 민첩하다는 식으로 발전이 되고, 이 단정하다는 것은 똑같다, 동등하다, 똑같게 하다, 다스리다로 발전하였습니다. 또한 이 똑같게 한다는 것은 알맞게 맞춘다는 그런 의미로도 해석되어 적절하다, 알맞다, 좋다, 순탄하다, 지혜롭다, 분별하다 등으로 발전이 됩니다. 또한 이 소전에서 제단에 곡물을 단정하게 올린 형태로 인식되면서 이 자형은 이 몸과 마음을 정갈하게 하다, 상가하다, 재개하다는 새로운 뜻이 생겨났으며 이때는 제라고 읽힙니다. 또한 이 제사를 위해 단정하게 차려입은 옷이란 그런 의미도 있어서 상복, 꽃자락이란 뜻도 생겨났습니다. 이때는 자로 읽힙니다. 그리고 가지런하게 이렇게 맞춰 자른다 그런 뜻도 있어서 자르다, 깎다 그런 뜻이 있으며 이때는 전이라 읽힙니다. 이 인류가 시경으로 보리를 경작한 것은 기원전 7000년경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기원전 1500년경 중국으로부터 전래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보리에 대한 첫 언급은 상공유사에 있는데 주몽이 부여의 박해를 피해 남하할 때 부여에 남은 어미인 유아부인이 비둘기 편에 보리 씨앗을 보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보리는 내한성이 뛰어나고 가뭄에 강하고 생육기간도 짧아서 동북아시아에서 가난한 사람들의 주곡으로 오랫동안 이용되었던 작물이기도 합니다. 이 건널제는 삼수병과 이 알맞게 하다, 다스리다는 의미가 있는 제가 합쳐진 것이므로 물을 다스리다, 물을 알맞게 하다 그런 의미가 되는데, 그런데 사실은 이 강태공이 세운 이 제나라를 흐르던 거대 하천을 말하는 자형입니다. 즉 제나라를 흐르는 거대한 강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는데, 고대 중국의 4대 하천의 하나가 이 제수며 이 제수는 지금의 황하강 하구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이자는 강을 건너다, 건너게 하다, 구제하다 그런 의미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이 제는 돕다, 도움이 되다, 구제하다, 설모가 있다, 유익하다는 뜻도 있고 건넌다는 그런 의미에서 성공하다, 성취하다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이 지도는 이 황하강의 시대별하고 물줄기 지도가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이 산동반도 이 남쪽으로 이렇게 황하강이 흘렀으나 지금은 산동반도 이 위쪽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황하의 거대 물줄기를 이 시대별로 이렇게 나누는 이 가로막고 있는 이 산이 바로 태산이 되겠습니다. 이 파란색이 오늘날 이 물줄기이고 여기 이 고동색이 옛날 제수의 물줄기에 해당됩니다. 다음 자는 약할 약입니다. 이 자는 여기 강할 강과 여기 기두자로 알고 있는 사실은 이 너출호의 합자로 구성된 자형입니다. 이 너출호는 우리가 익히 이제 기두자로 알고 있는데, 이 기두자의 각골자는 보면 잠자리의 날개 같은 형태입니다. 건문을 지나면서 이제 새 깃털 2개로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 기두자는 원래 뜻이 새의 깃, 날개 또는 화살의 깃 등을 의미하는 자형입니다. 한편 이 깃털이라는 것은 이 떨어뜨리면 하늘에서 나풀거리면서 천천히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에서 너추다,
느슨해지다 그런 의미가 추가가 되는데 이때는 너출호로 읽힙니다. 그런데 이 너출호는 단독으로는 거의 쓰이지는 않고요. 여기 활궁, 이 강할강의 구성자는 이 활궁으로 되어 있는데 이 활궁은 각골자를 보면은 이 활과 이 시위를 그린 이 상형 문자입니다. 때로는 요 위에 또 활의 장식 혹은 이 고자 같은 것이 함께 그려져 있기도 합니다. 금문으로 가면은 이 활의 이 시위는 이 짧은 획으로 이렇게 변하고 삼곡선의 이런 활로 간략화가 됩니다. 강할강은 이 활궁이 이 두 개 있는 형태로 각골 자형부터 있었던 오래된 자형입니다. 고대 활은 이 빠르게 달아나는 짐승을 잡는 강력한 무기였기 때문에 이 두 개의 활로 매우 강함을 표시한 것입니다. 자형은 이 삼곡선의 이 활이 두 개 있는 형태가 오늘날까지 그대로 내려왔습니다. 약할약은 이 소전에서 처음 보이는 이런 자형으로서 이 활에서 나온 이 강할강과 이 깃털에서 나온 이 너출호, 이 너출호가 이 합쳐진 형태입니다. 이는 즉 활의 이 시위를 늦춘다는 그런 의미로 힘을 뺀다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의미가 약하게 하다, 힘을 줄이다 이며 약하다, 쇠하다, 모자라다는 의미로 확장이 됩니다. 또한 상대를 약하게 한다는 그런 말에서 빼앗다, 침범하다, 침노하다는 그런 뜻도 있고 체중을 뺀다는 말에서 날씬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또한 나이가 이게 빼다 또는 모자라다 그런 의미에서 젊다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한편 이 오늘날은 이 강할강자를 이자를 주로 쓰지 않고 이자를 주로 많이 쓰고 있죠. 이 둘은 동자입니다. 이 강할강은 오늘날 널리 쓰이는 자형임에도 불구하고 천자문에는 등장하지 않으므로 지금 설명드릴까 합니다. 원래 강할강은 이 활궁이 이 두 개 있는 형태에 있지만은 이자는 잘 쓰이지도 않고 어미 같은 이 직영강, 이 강할강 혹은 구실강으로 이제 널리 쓰이게 됩니다. 이 직영강은 이 활로 이 영토를 지킨다는 식으로 확대 해석되었기 때문에 이 강할강이 된 자형입니다. 이 직영강도 사실은 각골 시대부터 있었던 오래된 자형입니다. 옛날에는 넓은 밭을 청량하는 수단으로 멀리 날아가는 활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 활로 이 밭의 경계를 나눈다는 이런 표현이 이 경계를 정하다는 의미의 자형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활로 이 국경을 지킨다는 그런 해석이 생기면서 이 자형의 의미가 구실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자가 구실강이 되면서 다시 이제 경계를 뜻하는 이 직영강이 새롭게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것이 여기 흑도자가 들어간 것이 바로 이 직영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자형이 너무 복잡하므로 이 밭 사이의 경계만 나타낸 이 자형만 뽑아서 직영강으로 이제 요즘에는 이제 표시하고 있죠. 그런데 이 자도 구실강도 오늘날은 널리 쓰이지 않고 다시 오늘날 쓰이게 되는 이 자형에 다시 밀려나게 됩니다. 이 자는 원래 강할강이 아니고 바구미를 뜻하는 자형이었습니다. 이 바구미를 뜻하는 이 자형은 이 활의 시 소리가 널리 퍼지다 해서 나온 이 클롱자와 여기 벌레 회자의 합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곤충이 살바구미인데 제가 어릴 적만 해도 살 뒤주에 흔하게 돌아다녔습니다. 생명력이 워낙 강해서 없애기 힘들었습니다. 그렇다고 귀한 살에 약을 칠 수도 없었고요.
형태를 보면은 이 주둥이가 아래로 뾰족이 튀어나와서 전체적인 모습이 이 활궁자를 닮아 있습니다. 이 바구미 이 자형에 활궁자가 들어간 까닭이 이 벌레 형태 때문인지 아니면 바구미의 강한 생명력 때문인지는 확실치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자가 직영강에서 나온 이 강알강자와 거의 형태가 비슷하죠. 그래서 이자가 또 강알강이란 그런 의미가 생겨났고 오늘날 이자가 더 많이 강알강으로 쓰이게 되었습니다. 다음 자는 돌부입니다. 이 자는 제방변에 지압이 부가 있는 형태입니다. 제방변은 이 손숫자에서 나왔죠. 지압이 부는 이 남자 어른을 나타낸 상형 문자입니다. 각골자를 보면은 큰 대자 형태의 머리 부분에 가로 획이 하나 추가되어 있습니다. 이는 상투를 의미합니다. 옛 중국에서는 20세 이상 성인이 되면은 머리를 올려 상투를 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는 어른, 장정, 성인, 지아비, 남편, 일꾼, 병정 등 힘을 쓸 수 있는 다 큰 성인 남성을 지칭하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도울부는 이 각골자를 보면은 큰 대자의 사람이 있고 이 왼손이 자세히 그려진 형태입니다. 이는 손을 내밀다, 손을 빌려주다 그런 의미입니다. 건문에서는 여기 지압이 부가 있고 이 오른손 우가 있는 형태입니다. 이 장정의 손을 의미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또는 이 손을 내밀어 이 사람을 도와준다는 식으로 설명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자는 그 의미가 돕다, 지원하다이며 이 손으로 이 사람을 도와준다는 식으로 해석하여 부축하다, 붙들다, 바로잡다 그런 뜻도 있고 이 옆에서 도와준다고 해서 옆, 곁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또한 사람이 이 손으로 이 땅을 짚는 것으로도 확대 해석하여 기어가다 그런 뜻도 있으며 이때는 기어갈 포라고 읽기도 합니다. 오늘의 마지막 자는 기울경이 되겠습니다. 이 자는 사람인 변에 이 기울다는 뜻이 있는 일안경이 합쳐진 자형입니다. 또 이 일안경은 이 비수비와 머리혈이 합쳐진 형태입니다. 비수비는 이 형태가 숟가락이나 작은 칼을 닮았다 하여 비수, 숟가락이라는 뜻을 갖고 있지만 실제 여기 각골 자형이나 건문을 보면은 허리를 숙인 이 사람처럼 그려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사람인과 비교해 보면 자형의 차이를 알 수 있는데 사람인은 이 다리 부분이 아래로 이렇게 수직으로 이렇게 내려온 데에 비해서 비수비는 숟가락 모양으로 이렇게 오목하게 또는 이 칼날처럼 이렇게 휘어진 형태로 이 다리 부분이 그려지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소전자형은 사실은 이 사람인과 차이점은 없고 단지 이 사람이 이렇게 숙인 방향이 왼쪽이 사람인이고 이 오른쪽으로 휘어져 있는 것이 비수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비수비가 구성자형으로 들어간 한자들 이를테면은 이 북녘북이나 델화자를 보면은 사람을 뜻하는 경우가 많아서 비수비와 사람이는 사실 엄격하게 구분되지 않고 혼용되어 쓰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북녘북은 이 등진 두 사람을 그린 것이고 델화자는 이 바로 선 사람과 이 뒤집어진 사람을 그린 자형이 되겠습니다. 일안경은 이 비수비와 머리혈의 합자로 되어 있는데 머리혈은 이 사람의 이 머리 부분을 부각시켜 그린 상형문자입니다. 이 자는 이 숟가락을 입에 대는 것으로 이제 해석이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 숟가락을 입에 대기 위해서 이 머리를 기울이다, 머리가 비뚤어지다 그런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숟가락을 입에 넣는 잠깐 동안이라는 그런 의미로 잠깐, 잠시 그런 뜻으로도 확정이 되었습니다. 한편 이자는 이 움푹 들어간 숟가락 그리고 삐죽이 솟은 머리가 함께 있는 꼴이니 밭을 갈아 만든 고랑과 이 두둑을 뜻하는 이랑과 닮았다고 사람들이 해석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자는 점차 이랑이란 그런 뜻으로 널리 쓰이게 됩니다. 또한 이 이랑의 이 한 폭에 해당하는 이 반걸음이라는 길이의 의미로도 쓰이게 되어 반걸음 규라고도 읽히기도 합니다. 이렇듯 이자가 이랑 혹은 또 잠깐이라는 의미로 더 많이 쓰이게 되자 이 사람인변이 이렇게 추가된 이 기울이다는 의미의 자형이 소전에서 새로 다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소전 자형을 보면은 여기 사람인은 이 좌측, 비수비는 이렇게 우측으로 이렇게 숙인 형태라는 걸 재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는 이 사람 혹은 사람의 마음이 기울어지다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지만은 이자가 주로 이랑이라는 의미로 널리 쓰이게 되면서 이랑이 의미했던 기울이다는 뜻을 이자가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자형의 의미는 기울다, 비스듬하다, 마음을 기울이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천자문사자 제약부경, 즉 황공이 천하를 바로잡고자 제후들을 끌어모아 약소국은 구제하고 기울어진 주왕실은 도와주었다는 사자성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중과 관련된 고사성어로는 이 두터운 우정을 비교한 이 관포지교가 유명합니다. 이 관중과 포수관은 춘추시대 제나라 제상을 지낸 인물들입니다. 소백이 자신을 죽이려 한 관중을 만류하며 포수가가 이 천하의 패자가 되고자 하신다면 관중 이외에는 인물이 없습니다 라고 만류한 사실은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관중은 절친 포수가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찍이 포수과 함께 장사를 지냈는데 이익을 나눌 때 내 몫을 더 크게 했다. 그러나 포수건 나를 욕심쟁이라 말하지 않았다. 내가 가난한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내가 장사에 실패했으나 포수건 나를 어리석다 말하지 않았다. 세상 일이 잘 될 수도 못 될 수도 있음을 알았기 때문이다. 내가 3번 벼슬길에 나갔다가 3번 다 쫓겨났으나 포수건 나를 무능하다고 말하지 않았다. 내가 시대를 아직 만나지 못했음을 알았기 때문이다. 내가 사암터에 나가 3번 모두 패하고 도망쳤지만 포수건 나를 겁쟁이라 비웃지 않았다. 내게 늙으신 어머니가 계심을 알았기 때문이다. 나를 낳은 이는 부모님이지만은 나를 알아주는 사람은 포수가다. 생하자 부모, 지하자 포수가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